안녕하세요. 분양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저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고요. 경제학 전공했고요. 공인중개사고 전 현대장 부동산 사장이고, 그다음 부동산 전문 유튜버를 활동하고 있고, 유튜버로 경력은 19년째입니다. 신촌 종로 4단부터 시작해서 분당, 판교, 광교, 동탄, 고덕, 그 다음에 대장, 힐스테이트, 대장동 힐스테이트까지 얼마 전에 이제 동탄 파크릭스 분양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그 기본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크게 뭐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보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는 오늘 저 김순석 부장님이라고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김순석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순석입니다. 네,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는 우리 문소리 과장님, 문소리 과장님, 그 동문은 아니고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뭐랄까, 그냥 나이만 똑같아요. 돼지띠라고. 나이만 똑같고,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한번 출연하셨죠, 우리 문소리 과장님은요. 그래서 우리 그 부동산이요, 제가 봤을 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옆에 두 분요. 아직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하지 마시고 잠깐, 제가 모두 발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요, 이제 인기 지역으로 강남, 판교, 광교, 동탄, 고덕, 또 오늘 일부 이제 인기 지역은 이미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요. 시세가, 매매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급매물이 거의 소화가 됐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아파트 매매 시세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또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그 하락을 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부동산에는요, 키친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키친파동. 물가와 이자율에 의한 경기 순환 그 모형 중에 키친파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평균 주기가 40개월입니다. 40개월이고, 그게 이제 2022년 6월 정도가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 그 근거에 의하면은 내년 초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인기 지역은 이미 반등을 했습니다. 인기 지역은 반등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거래량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난 지역들이 있어요. 지방은 아직도 이제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내년까지 계속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극화돼 가고 있고 지방 소멸화돼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 잘 인지를 하고 자기 재테크 투자하시는데 제 영상 잘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집값이 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냐면요, 그에 앞서서 일부 이제 지금 작년 겨울부터 올 봄까지 일부 정치인들이요,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뭔가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모 씨 있잖아요. 유씨 그분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파트라는 것을 이제 무조건 사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사야 때가 있잖아요. 플로우 개념으로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야 할 사람, 또 실수요를 사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야 할 때가 있고, 또 사면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런 것을 갖다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모두 사지 말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자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안 주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는 잘못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벼락거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하는데, 잘못했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폭등할 때 아파트, 김순석 부장님, 폭등할 때 서민들하고 중산층 중에요, 민주당 정책,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거지 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 20, 30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사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영끌을 해서 산 20, 30대에 그 집을 샀던, 먼저 샀던 사람들 한 90%는 수억 원씩, 몇 억씩은 다 이득을 봤을 것 같아요. 수도권 인기 지역에다가 집 산 사람들은 뭔가 자꾸 뭐 영끌에서 손해봤다는 그런 엉뚱한 새빨간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모두 발언으로 일부 야당 의원들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안 좋다고 하지 마시고, 때가, 시간이 지금 사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지방은 사면 안 됩니다, 어디 지역은 사면 안 됩니다, 요렇게 좀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이, 중산층 서민들이 너무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믿고 안 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작심하고 있다가 다시 찍어요, 이거. 그리고 제가 이제 집 사면은 왜 오르는지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줄게요. 이게 아파트 부동산 수요라는 것은요, 아파트 수요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인구수가 있어요, 인구수. 두 번째가 수입, 자기 돈 수요. 세 번째가 가구수입니다. 가구수가 늘어나냐 마느냐. 그 다음에 가구수가 늘어나냐 마느냐,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들 있죠. 자녀들 사주느냐, 아니면 웃기는 얘기를 이제 이혼해서 두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혼하면 두 집이 필요하잖아요. 또 자녀분들도 혼자 사는 세대가 많아지니까 요즘 골드미스타가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주택도 많다 보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면은 주택 수요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아파트 수요에는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 대체재, 보완재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라는 것은 인구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아파트 수요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돈입니다. 수입, 돈. 그래서 돈이 많이 돌고 돈이 들어오고 돈이 쌓이는 곳에는요, 아파트 수요가 꾸준할 겁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앞으로 잘 안 줄어요. 언제 줄지도 몰라요. 수도권은. 지방은 소멸화가 지금도 되고 있지만 지방은 지금도 집이 남아 돌아요. 지금 폐가도 많고. 그러나 인기지역, 수도권 중에 인기지역은 집이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혹시요?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 50%에서 49%? 완전히 틀리진 않은데,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도는 54%고요. 서울은 50%가 안 돼요. 지방은 60%가 넘어요. 자가 보유율 60, 70% 돼요. 지방은. 선진국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혹시요? 40%? 자가 보유 40%에서 45%? 대체적으로 선진국은 60, 70% 정도 돼요. 자가 보유율이. 그리고 선진국도 일본이나 이런 데도, 미국도 60, 70% 자가 보유율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타가잖아요. 타가. 남의 집에 살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요.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에도 50% 정도가 자기 집이 없으니까 50%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가. 그래서 앞으로 그 50%가 집을 사고 싶어 하지, 뭐 집을 안 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수요자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사지 말란 얘기는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흐름에 봐서, 파동을 잘 봐서, 지금 경기 파동에 따라서 달라지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무조건 한 채 정도는 가져야 되니까 흐름 같은 거, 파동 같은 거 잘 봐서 저점에서 잘 매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그래서 잠깐만요. 수도권에는 잠깐만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가 아니고 올해 들어서 이제 경상수지가,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 12개월째 적자가 나고 있어요. 경상수지는 흑자 나다가 올 초에만 지금 적자가 나고,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만 경상수지가 한 100만 달러 정도 흑자로 전환이 아니고 흑자가 매년 나고 있거든요. 경상수지가 흑자가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그 돈은 유동화돼 가지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예금이든 쌓이고 있어요. 은행에 이제 그 기업의 예치금 이런 게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전통적으로 부동산의 대부분의 74%, 78%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요. 자기 자산을. 그렇다고 주식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78%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나면서 그 돈이 쌓이는 게 뭐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월급을 주고 해서 개인들한테 돈이 가면은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부동산, 소비도 하죠. 소비도 하고 소비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주택 소비잖아요. 주택 소비.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앞으로는 주식도 좀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5%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 주식 비중하고 부동산 비중을 한 7:3, 부동산이 7, 주식이 3,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유동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 정말 시기적절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달라지니까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막 우기지 마시고요. 특히 서민들은 그게 있어. 한번 딱 어느 시점에 안 좋다고 그러면 쭉 안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쭉 부동산은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는 얘기가,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계속 그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해지 수단 중에 1번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오른다니 또 오른 데만 올라요. 오해할까봐 오르는 곳만 올라요. 오르는 곳만. 꼭 내리는 곳, 지금 지방 소멸화되는 데다가 잘못 투자하시면 정말 힘들거든요. 양극화가 되고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집을 사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수도권에다가 인기 지역에다가 2차 산업이 발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 그 돈이 많이 들어오고 쌓이는 곳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시는 그 많은 그 정책 담당자랄지 국회의원이랄지 그리고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그 일방적으로만 한쪽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담고 있다가 오늘 제 영상에다가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 봄인데 여행들 많이 다니시고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구경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끝나가도 건강하시고요. 또 하실 말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부장님?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아, 예.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나가 궁금한 게 예. 생겼습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는데 예. 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나오는 말이 예.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예.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면 예. 그거 무조건 허락하는데 투자를 왜 하는 거야? 인구가 감소하는데. 아, 인구수가 감소하면 수도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부동산 상승. 아, 그게 그 자꾸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본이 뭐 잃어버린 40년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계속 되고 있다가 요사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일본이 다시 경기가 정부에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월급도 좀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 진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경제가 조금 일본 경제도 살아나고 있긴 한데요. 일본이요 그동안 30-4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을까요? 그거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요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는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일본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도 일부 지역 있잖아요. 인기 지역은 우리나라만큼은 안 올랐을 수도 있지만 계속 올랐어요. 올랐고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서울시 인구가 1,050만까지 갔다가 950만으로 줄었어요. 인구수가 줄었어요. 서울시 인구가 매년 줄고 있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죠. 그럼 인구수가 준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시 집값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폭락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건 무엇으로 설명할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 수입, 돈이 중요하다고. 그 물가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요. 화폐 가치가. 지금 우리 저 아파트 새 아파트 지려면요. 새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있잖아요. 100%, 200% 오른 것도 있대요. 예.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어요. 계속 올라요. 새 아파트들은. 물가가 오르니까 부품 하나하나가 많이 계속 오르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분양가는 오르고 땅값도 오르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나가지고 돈이 쌓이고 있다고요. 그 돈이 지방으로는 안 가고 저 거의 뭐 수도권으로 쌓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유출되는 게 아니고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돈이 어디로 가요? 인구수가 줄어도 돈이 갈 데가 없다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려면은 물가 해지 수단으로 부동산을 사놓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에다가 잘못 살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좁은 것 같아도 땅이 넓어요. 생각보다. 강원도에 산을 사놓고 전라북도에 산을 사놓고 오르기를 바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지방 그 수도권에 인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2차 산업이 발달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인구수 가지고 자꾸 무식한 사람들이 자꾸 인구수가 줄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는 그런 해괴망측한 얘기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멍청한 사람들 아니야? 난 이 얘기 진짜 하면 안 돼. 아니 나 답답해서 그래요. 3-4년 전에 부동산 침체기 때 그 얘기 듣고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정말 답답해. 이게 정말 단순한 건데 이게 경제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수요 중에는 인구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입도 있고 가구수도 있고 가격도 있고 대체재 보완재라는 게 있다는 것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해. 이게 경제학을 제대로 좀 깊게 파가지고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걸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이런 실수가 안 나올 텐데 이 원리를 파가면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이상한 게 있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이상하게 방송에 나와서 키친 파동 얘기도 안 하고 이 경기 순환 흐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잘 안 해요. 보면 이상해. 알면서 뭐 안 하는 건지 모르면서 안 하는 건지 정말 쉬운 거거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얘기를 안 해. 그래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찾아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없고요. 인구 감소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도권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3천만으로 줄잖아요. 그 3천만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결국은 수도권은 크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이것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요. 네. 정부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화를 해요. 변화를 하고 극복을 하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네. 그러면 극복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예전에 오존 파괴된다고. 오존. 오존층 파괴된다고 난리 났던 적 있죠. 기억나요? 그 10몇 년 전 예. 같은데? 네. 지금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노력하면서 그 냉장고에서 나오는 무슨 가스 있잖아요. 프레온가스 이런 거 안 내보내면서 오존층이 다시 회복하고 있대요. 거의 회복을 했대요. 회복하고 있고. 그래서 오존 파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위기에 닥치고 침체기로 빠지면은 그 사람이 극복한다는 거, 또 인구수가 줄면은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는 것도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그대로 당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한 말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그래도 한 19년 부동산을 하면서 20년 정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니까 잘 공부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